만화 킹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덕분에 춘추전국 시대의 수많은 나라들 중 최후의 승자는 바로 진시황의 진나라라는 것 또한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오늘은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공을 세우며 그야말로 1등 공신이라 불릴만 했던 한 인물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바로 한신과 함께 중국 역사상 최고의 장군으로 꼽히는 백기입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306년에 왕위에 올라 기원전 251년까지 무려 55년간 재위한 소양왕 때 이미 천하통일의 기반을 만들어뒀죠. 소양왕이 마련한 진나라의 강력한 군대와 드넓은 영토, 비축된 군량 등은 고스란히 시황제에게 전달되었고, 시황제는 이를 잘 운용해 결국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인데요. 소양왕이 이런 천하통일의 기틀을 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백기입니다. 소양왕은 백기를 활용해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를 벌여 다른 6개국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동시에 진나라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죠. 즉 진시황제의 천하통일은 일대 소양왕과 백기를 거쳐 2대인 시황제와 왕전 두 콤비의 활약이 있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백기는 왕전 연파 이목과 함께 전국시대 4대 명장으로 불리는 전투의 화신으로, 그는 약 30여 년간 73번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으며 약 100만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병사를 죽인 무시무시한 장군이었죠. 소양왕에게서 무로써 세상을 편안케 한다는 무안군이라는 칭호까지 받은 백기의 눈부신 활약으로 초나라는 수도를 옮겨야 했고, 조나라는 군사력의 대부분을 상실했으며 한나라, 위나라 등은 창을 거꾸로 들고 항복할 정도였습니다. 용병술과 전투지휘에 있어 절대적인 고수였던 그는 진나라 군사들에게는 승리의 보증수표이며 적군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오죽하면 조나라 백성들은 백기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기원전 294년 좌서장에 임명되어 한나라 산성을 공격하면서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한 백기는 다음 해에 한나라와 위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서 무려 24만 명의 적군을 죽이고 적장까지 포로로 잡았으며, 이후 한나라의 성 5개를 함락한 뒤 황하를 건너 한나라 중앙을 휩쓸어버리는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게 되는데요. 기원전 292년 위나라까지 공격한 백기는 총 60여 개의 크고 작은 성을 점령해 위나라를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그의 매서운 공격은 한나라, 위나라에 그치지 않았죠. 당시 남쪽의 터를 잡은 강력한 세력인 초나라 역시 백기의 공격에 수도 영성이 함락되면서 결국 수도를 옮기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엄청난 활약을 한 탓에 백기는 진나라 소양왕과 군사들에게는 나라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다른 6개국에는 공적 1호가 되었다고 하네요. 때문에 한나라와 위나라는 조나라까지 끌어들여 오로지 진나라와 백기를 상대하기 위한 연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백기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백기는 세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싸워 13만 명을 몰살시키고 조나라의 장군 가원과는 따로 일전을 벌여 조나라군 2만 명의 목을 베었죠. 이 공으로 백기는 태위가 되었고 전국시대 모든 국가들은 백기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백기는 멈추지 않고 곧바로 한나라 형성을 공격해 5개 성을 점령하는 동시에 한나라군 5만 명을 몰살시켜버렸죠. 그가 한번 출전하면 너무나도 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면서 그에게 인간 도살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고, 그때부터 백기라는 이름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60년 역사에 길이 남을 전투이자 엄청난 비극이 벌어졌던 장평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바로 상당이라는 땅이었죠. 상당은 황하 북쪽 지역으로 각 제후국과 연결되는 요충지였는데, 이 상당 땅 대부분은 전국 칠웅 중에서도 가장 약체로 평가받는 한나라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는 평소 이 상당 지역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곳만 장악한다면 진나라가 한나라와 위나라를 비롯해 조나라와 초나라까지 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었죠. 때문에 진나라는 틈날 때마다 상당을 계속 공격했고, 한나라는 진나라군을 막아내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며 결국 거의 진나라에게 항복하기 직전까지 몰리게 된 상당의 태수풍정은 평소 친분이 있던 조나라에게 상당의 땅을 주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항복을 하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그의 제안을 받은 조나라 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물론 상당을 얻으면 중요한 요충지를 장악하는 이점이 있긴 하지만 강력한 진나라와 일전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결국 욕심을 이기지 못한 조나라의 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진나라 소양왕은 크게 화를 냈죠. 조금만 있으면 거의 소나기에 들어온 거나 다름없는 상당 땅을 조나라가 끼어들게 되면서 놓칠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소양왕은 백기를 대장으로 삼아 즉시 군대를 파견했으며 조나라 역시 백전노장인 연파를 대장으로 한 군대를 출전시켜 진나라군에 맞서게 됩니다. 조나라의 장군 연파는 백기와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4대 명장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었는데, 장평대전에서 전국시대 최고의 공격 고수인 백기와 수비의 달인 연파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인데요. 연파는 백기가 이끄는 진나라 군대와 야전에서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병사들을 시켜 진을 세우고 보루를 올리고 방책을 세워 시간을 끌며 버티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조나라군이 버티다 보면
식량을 보급하는 거리가 긴 진나라군이 불리해질 것이고 그러면 진나라군을 기습할 기회도 생길 거라는 생각이었죠. 그런 연파의 생각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진나라군이 아무리 도발해도 조나라군이 움직이지 않자 아무리 천하의 백기라도 방법이 없어 초조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진나라의 재상으로 있던 범수가 한 가지 계책을 냈죠. 먼저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조나라 조정에 뿌린 뒤 진나라군은 사실 연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조나라 명장 조사의 아들인 조괄이 새로운 대장으로 올까봐 섣불리 공격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소문을 조나라에 퍼뜨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 소문은 조나라 효성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적과 제대로 싸우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는 연파의 소극적인 작전에 불만을 갖고 있던 효성왕은 마침내 연파를 불러들이고 젊은 장군 조괄을 새 대장으로 임명해버렸죠. 진나라의 거짓 소문을 듣고 우쭐해진 조괄이 정면으로 백기의 부대와 대결을 시작하자 진나라군은 마치 그들이 서서히 밀리는 척하며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신이 난 조괄은 병사들을 끌고 백기의 뒤를 쫓기 시작했고 계속 추격하던 조괄이 이끄는 부대와 본대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죠. 그 순간 백기가 미리 매복시켜둔 별동대가 본대와 조괄 부대의 사이를 끊어버린 후 조괄이 도망갈 길을 막아버렸고 조괄은 포위망을 뚫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한 채 진나라 병사들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병사들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자 조괄은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에는 한바탕 싸우자며 결사대를 이끌고 진나라 본진으로 쳐들어갔지만 결국 패했고 그 과정에서 조괄이 전사하자 조나라군 40만 명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백기는 가장 나이가 어린 소년병 240명을 제외한 40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죽여버리는 너무나도 끔찍한 대학살을 저질러버렸죠. 물론 중국 특유의 과장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학살을 당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1995년 5월 산서성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유골이 발견되면서 백기의 조나라군 학살은 사실임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희생자들의 저주에라도 걸린 걸까요? 장평대전 이후로 백기는 급속도로 몰락하게 되죠. 장평대전에서 승리한 직후 백기는 바로 조나라 수도인 한단으로 쳐들어가 그들을 멸망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재상인 범수는 자신의 정적인 백기가 계속해서 공을 세워나가면 결국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되면서 훗날 자신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백기가 공을 세우지 못하도록 소양왕을 설득해 몇 달 이후에나 한단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백기 없이 한단을 공략하는 데 실패하자 소양왕은 다시 백기에게 병사들의 지휘를 맡기려고 했지만 계속 병을 핑계로 대면서 왕의 부름에 응하지 않던 백기는 진나라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라면서 비아냥대기까지 했다고 하죠. 결국 그의 말은 소양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분노한 소양왕은 백기를 귀양 보낸 후 자결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전국시대의 모든 나라를 벌벌 떨게 만들었던 백기는 명성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최후를 맞게 되죠. 수많은 포로들을 생매장시킨 점에서 인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어찌됐건 중국에선 역사상 최고의 장군으로 꼽는 백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원전 230년 천하통일의 첫걸음을 시작한 진왕영정은 10년 뒤인 기원전 221년에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중국 역사상 최초의 통일제국을 세우며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천하통일에는 두 개의 유력 가문이 큰 공을 세웠는데 바로 왕씨와 몽씨였죠. 몽씨는 몽무, 몽염으로 대를 이어가며 진시황제를 도와 천하통일의 초석을 마련했고 왕씨는 왕전, 왕분, 왕리로 이어지는 3대가 진시황제의 최고 공신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장군 왕전은 진시황 최대의 조력자였다고 합니다. 왕전은 타고난 용병술과 군사학으로 진나라 군대를 지휘해 6개국 중 조나라와 초나라를 제압했고 그의 아들인 왕분은 위나라와 연나라, 제나라를 차례로 정복해 천하통일을 완성시켰죠. 왕전, 왕분 부자야말로 실로 진시황에게는 절대 공신인 셈인데 특히 왕전은 장군으로서의 능력뿐 아니라 처세술 또한 뛰어났다고 하네요. 왕전은 전국시대 진나라 빈양 출신으로 그의 출생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기록으로 봐서 진시황보다는 나이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왕전의 집안은 대대로 무관으로 병법에도 통달한 데다 경전까지 익히는 등 문무를 두루 갖춘 명문이었다고 하죠. 병법과 용병의 재주가 많은 왕전은 일찍이 군부에 진출해 영정이 진왕으로 있을 때 장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진왕 영정은 본격적으로 직접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부터 천하통일의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기원전 236년 왕전은 영정의 명령으로 조나라를 침공했는데 당시 조나라는 장평대전으로 인해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아직 조나라에는 명장 이목이 굳건히 버티고 있었기에 조를 멸망시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전쟁의 기록이 굉장히 간략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자세한 상황을 알기는 어렵지만 사기에 남아있는 조나라 측의 기록을 보면 이목이 왕전을 훌륭히 막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진나라는 나머지 6국을 압도할 만한 강대국이었고 진나라의 군사력 또한 장평대전의 참패 이후 약소국으로 전락해버린 조금보다 훨씬 강했을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도가 금방 함락되지 않은 걸 보면 이목 또한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장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왕전은 조나라의 수도 한단을 지키는 이목의 수비를 뚫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한 끝에 조나라의 대신 곽계를 매수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머지않아 곽계의 입에서 이목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흘러나왔고 조의 유모광 또한 이목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소문을 들은 조나라의 장군 사마상이 나타났죠. 사마상은 진의 계책에 넘어간 대신들에게 크게 분노하며 유모광에게는 만약 이목을 죽인다면 조나라는 크게 위태로워질 것이고 앞으로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간언을 했지만 유모광은 오히려 사마상을 파직시키고 이목을 처형시켜버리는 어리석은 수를 택합니다. 그렇게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이목이 사라진 조나라는 그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수도 한단이 왕전에게 함락되면서 그 운명을 마감하게 되죠. 조나라가 멸망하자 연나라는 진나라와 전쟁을 벌여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원전 227년에 현가라는 자객을 보내 진왕을 암살하려고 했지만 결국 현가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분노한 진나라는 연나라에 보복하기 위해 왕정과 신승이 지휘하는 군대를 출진시켰고 왕전이 지휘하는 진군은 연나라군을 2차례 크게 격파한 뒤 기원전 226년에는 연나라의 도성계를 함락시켜 연나라를 멸망시켰죠. 연나라의 왕희는 요동으로 도망쳤지만 남아있던 연나라의 세력은 기원전 222년 제나라가 멸망되기 전 대나라와 함께 왕전의 아들 왕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기원전 224년 시황제는 신하들을 소집해서 초나라 정벌을 위한 계획을 의논했는데요. 회의에서 왕전은 초나라를 정벌하려면 적어도 60만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신은 20만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진왕은 이신의 손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처지를 실감한 왕전은 퇴직하고 빈양으로 물러나게 되죠. 사기의 백기왕전 열전에 의하면 진왕이 왕전과 이신의 말을 동시에 듣고 왕전도 늙었다고 평하며 이신을 칭찬하고 그의 의견을 택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왕이 왕전과 이신을 은밀히 불러 셋이서만 만났던 게 아니라면 왕전은 보는 눈이 많은 조정 한복판에서 왕에게 대놓고 늙었다며 구박을 받았다는 말이 되는데요. 만약 진왕이 왕전과 이신을 은밀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젊은 이신이 보는 앞에서 왕전을 구박한 시점에서 왕전의 입지는 크게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니 어느 쪽이든 처세술의 달인이었던 왕전이 위기를 느낄 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출전한 이신과 부장 몽염의 20만 대군은 초반에는 초나라를 상대로 계속 승리를 거뒀지만 머지않아 초의 명장 항현의 책략에 걸리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진왕은 왕전을 직접 찾아가 다시 복귀할 것을 청했죠. 그런 진왕에게 60만 대군을 요구해서 승낙을 받은 왕전은 몽무를 부장으로 삼아 초나라를 정벌하러 출전했는데요. 그런데 무려 60만이나 되는 대군은 당시 진나라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이었기 때문에 평소 의심이 많던 진왕은 내심 왕전이 반역을 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이를 눈치챈 왕전은 출전하기 전에 자신은 진나라를 위해 싸웠음에도 아직까지 제후에 임명되지 못했다고 호소하며 보상을 얻고 싶다고 말했고 전장에 나가서 초나라군과 대치하는 동안에도 수차례 사자를 보내서 자손대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토지와 저택을 보장해달라고 진왕을 재촉했죠. 옆에서 이를 본 부하들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고 왕전에게 묻자 왕전은 오히려 자신의 행동이 반란을 걱정하는 진왕을 안심시키기 위해 하는 것이라 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진나라를 통째로 먹을 생각이라면 굳이 왕에게 계속해서 보상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하찮아 보이는 재물들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은 나라를 집어삼킬 야망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재물에만 집착하는 늙은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죠. 또한 왕전이 이렇게 사자를 보내면서 시간을 끈 것은 단지 자신의 목숨만을 걱정해서 한 행동만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장기전을 계획하고 있었던 왕전은 이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사기가 오른 초나라군을 약화시키고 쉴 새 없이 전쟁에 동원되면서 지쳐버린 진나라군을 쉬게 하다가 단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만약 이렇게 장기전을 할 경우 군주에게 의심을 받아 계획이 틀어질 위험이 매우 높았다는 점인데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전 세대에는 그렇게 의심을 받은 연파가 교체되는 바람에 허무하게 결판이 난 장평대전에서도 그랬고 왕전 본인도 수비만 하던 이목이 조나라 조정의 신뢰를 잃는 바람에 제거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똑똑히 본 사람이었죠. 때문에 연파와 이목과 똑같은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왕전은 진왕을 안심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왕전의 계책이 제대로 먹혀들어가면서 진왕은 왕전을 교체하지 않았고 왕전은 초나라군을 상대로 1년 동안 장기전을 벌일 수 있게 됐죠. 초나라와 대치하는 과정에서 진나라의 병사들은 돌던지기 놀이나 멀리뛰기 시합을 할 정도로 체력을 회복했고 이 소식을 들은 왕전은 이제야 싸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채 조용히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초군은 수차례 싸움을 걸어도 진군이 응하지 않자 결국 후퇴했고 기회를 잡은 왕전은 단 한 번의 전투를 걸어 초군을 완전히 격파해버렸죠. 이후에는 최후의 저항을 하던 항현과 창평군까지 죽인 왕전은 수도까지 점령하면서 완전히 초나라를 멸망시켜버렸습니다. 이 공을 인정받아 왕전은 무성우에 봉해졌고 그의 아들인 왕분 또한 위나라와 제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왕씨 가문은 몽호 몽무 몽염으로 이어지는 몽씨 가문과 함께 진나라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죠.
왕전의 생애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그가 백기 연파 이목과 달리 굉장히 처신을 잘했고 정치력이 뛰어난 장군이었다는 점인데요. 그 당시에 장군에게 왕과 밀고 당기기를 잘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정치력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신을 비롯한 수많은 명장들이 처신을 잘못한 까닭에 왕에게 숙청당하며 비참한 죽음을 맞았던 것을 보면 말이죠. 왕전보다 더 큰 공을 세운 백기는 장평대전 이후 벼슬에서 쫓겨난 뒤 유배당하는 수모를 겪다 마지막에는 자결하라는 명령까지 받았고, 연파는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전장에서 밀려나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다 결국 쓸쓸히 죽었으며, 이목도 곽계의 모함을 받아 죽었던 것에 비교해보면 왕전은 그야말로 처세술의 달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나라를 상대로 장기전에 들어갔을 때 왕전이 병사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며 그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줬다는 기록까지 있는 것을 보면 병사들과의 관계마저 좋았던 훌륭한 장수였다고 볼 수 있죠. 얼마 전 전국시대의 명장 기전파목에 대한 영상을 다룰 때 만화 킹덤에 대해 언급을 한 적이 몇 번 있었죠. 오늘은 그 킹덤의 주인공인 이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다른 유명한 장군들과는 달리 이신은 언제 태어나고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으며 생애 초기 그의 행적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선 킹덤에서는 주인공 이신이 천민의 고아 출신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는 사족 출신, 즉 귀족의 신분이었다고 하죠. 그의 가문이 귀족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은 조나라 해문왕 때 무령왕을 굶겨 죽인 공을 세운 이태가 시초이며 이신은 바로 그의 자손이 되는 셈인데요. 왕기를 죽인 장본인이자 킹덤의 끝판왕으로 등장하는 조나라의 마지막 등불이었던 이목 역시 이태의 자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태의 자손 중 한 일파가 조나라에서 진나라로 이주했고 그 후손이 바로 이신인 것이죠. 당시에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국적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나라 내부에서 진시황과 여불위 등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을 때 이신의 가문은 진시황 쪽으로 줄을 잘 서게 되면서 진시황의 총애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기원전 229년 사기 진시황 본기의 기록을 보면 진나라는 이 해에 대규모 병력을 일으켜 조나라를 공격했으며 이신 또한 왕전, 다나 등의 장군들과 함께 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왕전이 상지에서 정경으로 내려가고 다나는 한해에서 강해는 조를 공격하며 다나는 한단성을 포위한다 라는 기록만 있고, 이신이 참전했다는 내용은 실려있지 않지만 사기 자객열전에서 연나라 태자 희단이 형가에게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는 이미 한항을 포로로 잡아서 그 땅을 모조리 차지했으며 그 후 병력을 다시 일으켜 남으로 초나라를 공격하고 북으로는 조나라를 공격했는데 왕전은 수십만의 병력을 이끌고 장과 업지역을 막고 있고 이신은 태원 운중으로 나왔으니 조나라가 진나라를 막지 못하면 그 화가 연나라에까지 미칠 것이다. 이 기록을 보면 이신 또한 군대를 이끌고 참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신은 기원전 227년에 연나라를 정벌할 때 병력 수천 명만을 이끌고 요동까지 가서 연나라 태자 희단을 추격해 그를 호위하는 병력을 격파하고 태자를 붙잡는 공을 세웠습니다. 진시황은 그런 이신을 보며 비록 나이는 젊지만 현명하고 용감한 장수라 생각해 눈여겨보았다고 하죠. 그러던 기원전 224년 진시황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나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취하고 싶은데 장군들이 생각하기에 몇 명의 병사면 족할 것 같은가? 라고 묻자 이신은 20만 명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하다 주장했고 진나라의 백전노장 왕전은 적어도 60만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진시황은 왕장군은 나이가 들더니 겁이 많아졌소. 이 장군은 과연 기세가 용맹하니 그의 말이 맞다 라고 말하며 이신에게 20만 장병을 데리고 초나라를 정벌하라고 명령했죠. 왕전은 진시황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인 빈양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이신 입장에서는 거침없이 자신감을 보인 것이지만 저 자신감 때문에 역사에 기록될 자신의 평가가 그렇게 깎여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을 텐데요. 이신은 전쟁 초반에는 몽염과 함께 군을 나누어 진격해 평야에서 초군을 격파하고 언영을 함락하는 등 승승장구했지만 초나라 장수인 항연에게 대패하면서 그의 정벌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신의 인생 중 최대 오개티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었죠. 이 전쟁에서 패한 후 이신은 벌금을 내고 서인으로 강등되었다고 합니다. 법가의 사상을 따르는 탓에 공을 세우면 상을 주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유독 엄격했던 진나라에서는 전쟁에 패한 장수가 사형을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인 일이었다고 하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거듭하던 환기도 이목에게 대패하자 사형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쳤다는 설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신의 패배 이후 왕전이 이신과 자리를 바꿔 장군이 되고 옥무가 비장이 되어 초나라를 공격하면서 초나라 군대를 대파한 끝에 결국 초나라의 명장 항연은 자결을 하게 되죠. 기세가 오른 왕전과 몽무는 마침내 초왕 부추를 포로로 사로잡은 후 그 땅에 초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비록 이신이 큰 소리를 치다가 패하긴 했지만 진시황은 그를 여전히 좋게 봤는지 다시 한번 이신을 중용했고 기원전 222년에 이신은 4년 전 한번 박살낸 연나라를 왕분과 함께 다시 공격한 끝에 요동을 넘어 당시 조선국과의 경계지역이었던 압록강을 넘으려던 연왕희를 사로잡으며 연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대나라를 공격해 대왕가를 포로로 잡았으며 기원전 221년에는 제나라를 정벌하는 전쟁에도 참여해 제왕권을 포로로 잡는 공을 세웠습니다. 왕전열전을 보면 왕전의 아들 왕부는 이신과 함께 제의 땅을 격파했다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신 또한 왕분이 총대장으로 나선 연나라와 대나라 제나라를 격파하는 전투에 참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침내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자 이신은 이때 세운 공로로 대장군 농서후에 봉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기에 적힌 이신의 행적으로 실제로도 이신은 진나라의 통일전쟁에서 상당히 큰 공헌을 했고 조나라를 공격하고 연나라 태자단을 추격하여 붙잡았으며 초나라를 공격하고 대나라와 제나라 땅을 공격해서 함락시켰죠. 진시황이 군웅들을 물리치고 천하통일하는 과정에서 크게 믿었던 장군이기도 했고 비록 초나라 정벌의 실패는 타격이 컸지만 그래도 여전히 진시황의 총애와 신임을 받아서 여러 번 기용이 되었습니다. 비록 진나라가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왕씨와 몽씨 가문의 공이 가장 커서 그들의 이름이 후세에 가장 유명하기는 하지만 이신의 공 또한 결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다만 그가 초나라 정벌에 실패한 후 노장 왕전이 보란듯이 성공을 거두면서 이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게 된 상황이지만 요즘에 와서는 이신의 초나라 정벌 실패에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신이 초나라를 침공해서 연전연승 중이었는데 그때 마침 진나라에서 창평군이 반란을 일으켜 영진을 점령하며 후방에서 보급로를 차단했고 이신은 이대로 침공을 해야 하나 아니면 회군을 해야 하나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회군을 하고 그런 절호의 기회를 항연히 놓치지 않고 이신에게 일격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런 의견에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이신이 무려 7명의 도의를 잃고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형을 당하지 않고 다시 중용되면서 훗날 연나라와 제나라를 정벌하는 전쟁에 참여했고 그때 세운 공로로 천하통일 후에 농서후에 봉해진 사실도 이신의 패배가 이신 본인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창평군의 반란 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투의 패배가 이신 본인의 책임 때문이었다면 그는 감히 진시황 앞에서 이신만으로 충분하다는 망언을 하고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패배하면서 심각한 군사적 위기를 만들어낸 셈인데 그랬다면 평소 진시황의 성격과 행적으로 봤을 때 이신의 목이 달아나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죠. 앞서 말했듯 천하의 환기도 이목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자 사형을 두려워해 도망갔을 정도로 패장에 대한 벌이 엄격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신이 목숨을 건진 것으로도 모자라 계속 군사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은 진시황이 이신의 패배를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의견입니다.